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일을 해도 주말은 주말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주말에 출근하는 거를 뭐 아주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갑자기 라떼이즈 호스 그때만 해도 주말에 출근하는 거가 좀 당연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모시던 상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가족관계가 집보다 회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오해겠죠? 오해를 할 정도로 정말 회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출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주말에 출근해서 딱히 뭐 하는 게 있냐? 뭐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 주말에 출근하면 그냥 그 예쁜가 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평소에 안 먹던 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뭐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그 어차피 일하러 간 게 아니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일하러 간 게 아니니까 뭐 가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문화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뭐였냐면, 어차피 출근할 거면 긍정적으로 하자. 어차피 내가 그 시간을 써야 될 거면 기왕이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책을 참 많이 읽게 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요, 사실 강제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특별히 의무가 없으면 정말 활자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기는 쉽지 않다. 저조차도,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선뜻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책을 읽기 위한 주말의 시간을 편성을 해놓고, 또는 회사 동료나 누군가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책을 읽는 것은 참 좋은 건 알지만 잘 안 하게 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책을 읽기만 하면요, 책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특별히 양서,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바뀌는 건요,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이란 책입니다. 제가 뭐 책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이제 서점 한번 갈 때마다 뭐 한 10대권 좋아 보이는 책들, 그리고 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들을 골라옵니다. 그 책들을 이제 읽어보는데, 이 책을 제가 굳이 산 이유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있어요. 시중에 워렌 버핏 하면은 뭐 평전부터 해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라, 사업은 워렌 버핏처럼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옆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이 이걸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관찰, 그것도 관찰도 아니야. 같이 일했던 누군가가, 또는 같이 살았던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철학, 문화 이런 거를 쓴 거라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서 자기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적은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은 TV에 많이 나오거나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좀 신비주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짚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그런 책들은 알맹이가 없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살 때 제가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을 이루어낸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해석을 해서 쓴 글인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니면서 남의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호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책은 읽지도 않고 잘 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사람이 본인의 회고록을 쓴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꼭 한 번은 읽어봐요. 워렌 버핏이라는 이 경영자는 뭐 아주 시대가 낳은 걸출한 영웅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천재적인 경영자죠.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진짜 지금 고백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바마랑 되게 친한가 보다 나 이렇게 알았어 처음에. 내가 진짜 쪽팔리네.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워렌 버핏이 쓴 거긴 한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 딴 사람 책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 책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건 워렌 버핏이 맞죠. 본인이 직접 쓰고 직접 전달했던 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거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코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직접 쓴 글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주들에게 보냈던 약 2년에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냈던 주주 서한들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이 책을 집필한 이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것부터 봐라라고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작성된 책이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저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특별히 경영을 준비하시거나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투자자로서의 워렌 버핏보다는 경영자로서의 워렌 버핏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한테도 인사이트가 있었고 지금도 제가 예전에 되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센텐스로 딱 정리를 해준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책의 310페이지에 보면요, 돈보다 평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사람은 투자자잖아요. 투자 전문 회사란 말이죠. 투자라는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짱입니다. 돈에 움직이는 게 자본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자본시장의 끝판왕에 가 있는 워렌 버핏이, 모든 투자자들의 롤모델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는요, 돈보다 평판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평판입니다. 이거는 단 한 치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주들이 아니라 대표이사들에게 보내는 거네요. 수신이 버크셔 서웨이 경영자 가로 열고 닫고 올스타,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자들은 올스타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참조는 버크셔 이사들, 발신은 워렌 버핏. 2010년 7월 26일 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버크셔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윤리 문제가 터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워렌 버핏이 돈 잃어도 된다,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평판을 읽느니 그게 읽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라는 이 한 단어에 모든 걸 건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했건 간에 신뢰라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유튜브 하다 보면요,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 전문 용어로 어그로. 그리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도 이런 저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일수록 좋고 어그로를 잘 끌수록 유튜브에 뭔가 성장 관점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 할 수도 있겠어. 막 아이디어도 막 떠올라. 많이 보다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잘못했을 때 올 부메랑, 내 채널에 대한 이 이형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만한 내용들은 너무 소탐대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빨리 늘고 조회수 좀 더 많이 늘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사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천천히 마이 웨이를 가자. 그리고 그렇다고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1일 1영상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무슨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출근길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거를 막 짜내가지고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이 요즘 댓글 달아주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막 댓글까지 못 달아드리지만 열심히 보고 읽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에 참 제가 큰 힘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다음엔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늦더라도 의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저의 신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듣고서 해보겠다, 도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취지와 목적,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갑자기 유튜버 막 빵 떠가지고 막 나도 나가서 막 예능이나 좀 해볼까 뭐 이런 물론 그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왜 안 되겠어.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채널의 존재 목적, 이 채널의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뢰를 깎아먹을 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걸 기본적인 저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적법성,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기준을 주기 위해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성이나 적법성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있으면 내게 꼭 전화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전화하래.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자랑 2년에 한 번씩 그 피드백 미팅만 하면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렇게 주저할 정도라면 10중 8구 경계선을 매우 근접했다는 뜻이므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죠. 신뢰가 깎일 만큼 고민할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굳이 떠안지 마라. 우리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 근처에 가지 않고서도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안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 물론 많겠죠. 근데 아이디어가 없는 게 문제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아이디어를 내라, 더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해서 굳이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위험한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남들이 막 이미 막 출혈 경쟁에 있는 레드오션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업 활동이 경계선에 접근했는지 의심스럽다면 그냥 경계선을 벗어났다고 생각해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지금 헷갈해 그러면 야 10중 8구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냥 하지마. 근데 그래도 그게 아쉬움이 남아? 그러면 경계선을 이미 벗어났다고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려. 이게 두 번 그냥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인드는 계속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잃을 바에야 그냥 돈을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돈보다 평판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인용하고 언급할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의 이 경영 철학, 그 경영 철학 하에서 투자 가치도 나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기업에서 지금 책임자급에 또는 혹시 대표이사님이시거나 어떤 본부장, 부서장 이상급의 레벨에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경영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피터 드러커가 저의 경영의 근간을 잡아주셨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되면서 저 안에 있는 고민들 이런 게 많거든요. 드러커 자체가 경영자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경영학자였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걸출한 경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실제 그 삶을 살아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지금 녹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저의 언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내용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 스스로를 신뢰의 주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나의 결정은
누구에게 어떤 신뢰를 얻었는가? 오늘 퇴근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신뢰를 얻었는가? 이 질문에서 답변하시면서 또 힘찬 주말을 맞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스토리에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아래 더보기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회신을 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 그 중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소재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 마지막 날입니다. 평일은 마지막 날이 힘들어도 여러분 힘내셔서 평안한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